10월 12일 낮 12시 42분 부산 해운대 고중동의 한 호텔에서 사람이 뛰어내렸다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이 호텔의 4층에서 이미 숨이 멎은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숨진 이는 유튜버 김용호였습니다. 김 씨는 이 호텔의 11층 정도에서 투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이들을 벼랑으로 몰았던 그가 어쩌다 스스로 몸을 던지게 된 것일까요? 김 씨는 다수의 연예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의 약점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한 뒤 이를 대중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그가 여러 연예인들로부터 뜯어낸 금액은 최소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그는 많은 이들을 적으로 돌리며 여러 차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지난 2022년 10월 경찰은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이후 지난 6월과 7월에도 두 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2022년 8월 조국 전 장관과 가수 김건모 전 부인 장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죠. 이 외에도 친형 부부와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박수홍과 아내 김다혜에 대한 사생활 의혹을 허위로 제기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6월 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박수홍 측 변호사는 수사 결과를 통해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 반려묘 다홍이를 향한 그동안의 유튜버 김 씨의 주장들이 전부 허위이자 거짓임이 입증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그는 경찰 조사에서 김다혜가 물티슈 업체의 전 대표와 연인 사이였고 라스베이거스에서 노름과 불법약을 같이 하던 사이이며 벤츠와 용돈 등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수홍 측 변호사는 유튜버 김 씨 측은 증거 자료 하나 제출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박수홍 부부 측은 휴대폰 포렌식, 출입국 기록, 자동차 보험 기록, 약 검사, 신용카드 내역 통장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반려묘 다홍이가 길고양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변호인은 구조 당시 영상동물병원 기록 전문가의 증언 등 피의자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모든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의 주장이 모두 허위 사실임이 밝혀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피의자 유튜버 김 씨는 피해자들이 고소한 이후에도 전혀 반성 없이 또 다른 허위 주장을 펼쳐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 선처 없이 법적 조치를 이어가겠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버 김 씨와 법적 싸움 중인 박수홍 부부는 많은 증거와 증인들을 내세워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는데요. 이에 유튜버 김 씨는 사전에 합의를 요청했으나 박수홍 측에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법적 싸움의 승패를 가늠케 했습니다. 박수홍 부부가 형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민사소송에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패소하는 유튜버 김 씨는 박수홍의 방송 활동과 광고 모델 활동 등 미수행에 따른 피해금, 아내 김다혜의 사회생활 미수행에 따른 피해금, 부모님의 공황장애로 인해 받은 위자료까지 모두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김 씨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상황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김다혜는 공판에 직접 출석하며 적극적으로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 지난 3차 공판 때는 증인으로 참석하면서 검찰 공소장에서 나와 있듯 31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가짜뉴스로 인격 모독을 하며 돈벌이하는 문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라고 엄정한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김 씨의 허위 주장에 대해 직접 하나하나 따졌는데요. 김다혜는 김 씨의 허위 주장 첫 번째는 박수홍의 여자친구가 횡령의 본질이다. 두 번째는 박수홍의 출연료는 박수홍이 횡령했다이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김다혜는 박수홍의 여자친구가 횡령의 본질이다라고 했는데 당시 여자친구가 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1991년 데뷔 이래로 횡령이 상습적으로 이어졌다고 가정한다면 제가 1993년생이에요. 1991년도에 저는 없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김 씨는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제가 본질이라고 했을까요? 김 씨는 어떻게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었을까요?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다혜는 두 번째 주장도 기가 막힌다라고 말한 뒤 변호사와 함께 어이없다는 듯 박수를 쳤습니다. 변호사는 박수홍이 친형의 범행을 발견한 당시에 통장 잔고가 3,380만 원이었습니다. 형이 846만 원을 갖고 있어야 하고 박수홍이 3,380만 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친형은 846만 원을 가지고 100억대 부동산을 소유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다혜는 박수홍이 친형의 횡령 범죄 사실을 발견한 당시 통장 잔고가 3,380만 원이었어요. 제가 가끔 장난치면서 3380이라고 놀리는데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33년 차 연예인이니까 33으로 나누면 105만 원이에요. 박수홍의 1년 연봉은 105만 원이었어요 라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또 김다혜는 박수홍은 거의 휴식기간 없이 일했던 유일한 연예인 중 한 명이었어요. 본인이 공무원처럼 일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박수홍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사실 일이 바쁘면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스케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하루도 못 쉬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한 달에 많이 쉬어봤자 한두 번이에요. 돈은 벌지만 돈 쓸 시간이 없었어요 라고 못 박으며 김 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며 그와 연관된 박수홍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 등은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그의 행보가 추악했던 이유는 그가 부산에 있었던 이유에 나와 있습니다. 김용호는 2019년 7월 부산 해운대의 한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로 만지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0월 11일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재판 결과가 그에게는 버거웠던 것일까요? 그의 유언으로 보이는 내용을 담은 듯한 영상이 그가 세상을 떠난 같은 날 한시경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었는데요. 해당 영상 재생 시간은 48분 정도인데 영상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온통 검은 화면뿐입니다. 여기엔 김용호의 음성만 담겼습니다. 김용호는 부산에서 녹음 중이라는 것을 알린 후 최근 재판 결과들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김 씨는 결과가 안 좋다. 저희 변호사는 무조건 무죄라고 했다. 그래서 판사님이 판결할 때 황당했고 억울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다 제 문제인 것 같다. 결과적으로 제가 잘못했고 제가 자기 관리를 못한 거다. 제가 설명을 해봤자 구차한 변명일 거다라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김용호는 연예인을 압박해 수억 원을 받아낸 혐의에 대해 연예인 공갈했다고 기사 뜨는데 그런 적 전혀 없다. 경찰 공소장에도 돈 받은 내역은 전혀 없다. 경찰이 제 계좌 탈탈 털었지만 돈 안 받았고 당연히 증거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로웠던 것 같다. 평생을 외로웠고 사람을 좋아했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힘들었던 건 제가 좋아했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아껴줬던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저에 대해서 폭로하는 걸 봤을 때였다. 처음에는 화도 났는데 어찌 되었든 제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고서 이해는 못하겠지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그냥 나는 정말 열심히 했다. 구구절절 변명하는 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아주실 거라고 믿어서 설명하지 않는 것이다.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권력욕도 물질적 욕심도 없었다. 그냥 역할이 끝나면 사라지려고 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용호는 누군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폭로하는 건 괜찮다. 내 일은 내가 다 감당한다. 그런데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지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나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그들이 피해를 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내가 사라져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내가 사라지기로 결정했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미흡하고 부족한 저를 좋아해 주신 분이 있고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챙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 그들 덕에 편하게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용호 연예부장은 자기 역할을 끝내고 사라졌다고 생각해주면 감사하겠다. 말이 길었는데 이해 바란다. 감사합니다. 안녕이라며 영상을 마쳤습니다. 결국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자신은 죄가 없는데 판결이 억울하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떠나기에 앞서 그는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지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힘들었다면서 대체 왜 생전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며 헐뜯고 힘들게 했던 것일까요? 그의 말 한마디로 박수홍, 한예슬, 오인혜, 김호중, 김건모, 서장훈, 탁재훈 등 구설수에 오르내리며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어떤 유명인이 스스로 세상을 져버렸다라는 속보가 뜨면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자기 잘못 마주보는 게 그렇게 힘든가. 별짓 다 하고 살다가 걸리니까 나 몰라라 하고 가버리네. 다른 투숙객들한테 이게 무슨 민폐냐 마지막까지. 정말 무책임하다. 죄값 치르기가 목숨 버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가. 한참 받아야 할 벌들이 더 많이 남았는데 그냥 내빼버리네.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아예 외면하진 않았을 텐데 끝까지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나 보다. 먼 무기징역도 아니고 형량이 저 정도인데 다른 혐의들 결과 나오기 전에 이렇게 갔다는 거는 뒤에 조사하면서 나올 혐의들이 더 찔렸나 보다. 본인 가족이 소중하면 남들도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야지. 끝까지 본인 생각만 한다. 남은 가족들은 명예는 명예대로 더럽혀지고 이게 뭔 짓이냐 등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지 않은 반응들과 더불어 김용호의 비보에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유명인도 있는데요. 바로 UDT 출신 예비역대위 이 씨입니다. 두 사람은 깊은 악연이 있었습니다. 이 씨 역시 김용호의 발언으로 피해를 본 인물 중 한 명인데요. 그는 김용호의 기사 사진을 올린 후 모든 사이버 레카는 이렇게 끝날 것이다. 열등감으로 거짓말하다가 결국 끊는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는 인물도 손에 꼽을 듯한데요. 이미 떠나버렸지만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에나마 본인의 잘못을 깨우쳤길 바랍니다.